제로 창업을 외치시는 신태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신태순 대표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뭐 저는 이런 책을 썼는데 지금 저는 채널은 제로 창업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하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무리하게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않고 좀 사전에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미리 고객들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마인드 트레이닝이랑 그런 컨텐츠 제작, 유통 이런 것들을 조금 컨설팅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네요. 길어. 안 돼.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한 줄로.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잘렸어. 대출 받기 전에 선매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시라고 해서.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요. 최근작은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제목의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돈이 없이 하물며 오히려 이렇게 아예 먼저 팔고 네. 창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계속 외치시면서 네. 컨설팅도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컨텐츠도 제공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신태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긴장됩니다. 네. 자, 제로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만드신 우선 단어인가요? 그 제로 창업 이런 거? 네. 무자본 창업이라는 단어들은 사실 기존에 조금 많이 있긴 했었는데 사용하시던 분들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전 사용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어감이 전달될 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창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일종의 단어입니다. 저는. 네. 그래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은 설마 제로겠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설마 아무리 그래도 돈은 좀 들겠지 하는데 네. 정말 제로 창업 또는 먼저 팔고 시작한 창업 네. 이런 좀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자본을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자를 받지 않고 그 투자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면은 이제 이 무자본 창업 혹은 제로 창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이제 고객들한테서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을 제조하거나 하는 데 쓰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사실 비용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비용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브릭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고 작품을 판매하는 건데 2D 작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레고 재료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레고 재료를 먼저 구하느라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아인슈타인 작품을 내가 만들겠다. 그럼 이 작품을 이제 도면 같은 거는 그냥 그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건 자체는 돈이 들지 않는 거죠. 디자인 자체는. 픽셀화를 네네. 시키는 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살 사람 미리 돈을 내라 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료를 사서 레고 작품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돈을 받고 미리 받았으니까 그걸 제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한 어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면이나 디자인이나 내가 제공할 줄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다음에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돈을 일부 내고 그걸로 재료를 사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책에 보시면은 브릭 팩토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보면서 우와 진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감탄을 하면서 읽었으니까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한 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마케팅도 그렇고 영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을
쌓기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창업할 때 장사를 할 때도 보면 물건을 벌써 만들어 놓고 가게도 뭐 차리고 그리고 네. 영업 기회를 네.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만 네. 네. 그럴 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 좋을까요? 네, 그런 영업 경험도 없으시고 혹은 계속 회사만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죠. 이제 세일즈나 이런 걸 어려워도 하시고 네. 그럴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블로그에다가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일들이나 자기가 뭐 어떤 좀 돈을 투자해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리뷰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좀 미션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저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자체를 블로그에다가 남기는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네. 부족한데 내가 쌓아가고 좀 성장하는 모습 자체로 팬들한테 어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잠재 고객들한테. 왜냐면은 이런 건데요. 뭐냐면 예전에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별로 안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부터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SNS를 처음 출발해서 팬들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소통했던 분들한테는 내가 조금 저렴하게 혜택을 드리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선매출이 생기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냐면 네.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랑 맞는 컨텐츠랑 사업 뭐 아이템 개발해야 되는데 네.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네.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면서 그 안에서 네네. 이제 뭔가 찾으라는 그런 뜻이 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난 창업하자마자 돈 벌어야 된다라는 거 강박관념이 있으신데 네. 그렇게 해서 돈 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그릇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벌어봤자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좀 이제 내가 진정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찾도록 권하고 그 안에서 일상에서 연결되는 창업 고리들을 찾아내야지 이제 진정성이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팬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선매출을 내기도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무자본 창업, 제로 창업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돈 있게 창업하는 것은 세상에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육들 네. 혹은 심지어 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투자를 받는지 대출을 받는지에 대한 게 거의 뭐 99% 100%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마치 답이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창업을 시작하는데도 여기는 뭐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사이에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예전에 갔던 길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좀 더 사람들한테 또 용기를 줄 수 있고 기회를 더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를 고집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돈을 끌어다가 했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두려움도 커지고 또 다시 재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제로 창업은 어찌됐건 부담이 확실히 줄고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재기를 만약 여기서 망하면 정말 재기하기가 힘든 그런 연령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충분히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근데 좀 자산가분들도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돈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돈 없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개발이 되고 새로운 기회, 인맥이 생긴다는 것에서 되게 신선하게 접근을 하시고 이제 창의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이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분들도 사실은 합류하셔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좀 키워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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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끔씩 이제 창업이나 저도 사업을 해봤고 네. 그랬으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
굉장히 창업이든 사업에 되게 로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직장인이어도 또 한 뭐 10년 있다가는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바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답처럼 사실은 알고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아왔었고 그 안전에서 벗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사실 응원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네. 내 환경을 좀 확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집에서 나오게끔 한다라던가 독립을 예. 한 번은 크게 한번 실망을 시켜야 돼요. 주변 사람들 창업을 하기 네. 위해서는 그건 동의해요. 진짜. 예. 왜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내가 쭉 잘 살아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밖에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예 바닥까지 그냥 네. 기대치를 낮춘 다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다시 주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그렇죠. 했던 대표님도 사례고. 명문대 나오셨고 예. 고시 준비를 하시다가 네. 2번 실패. 네. 정말 부모님들의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그 기대를 무너뜨렸나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대기업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영업직으로 비정규직이죠 어떻게 보면. 네. 보험 영업을 영업을 공부하고자 선택하신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스펙 없이 내 몸뚱아리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두려운 상태가 됐었어요. 그때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에 끝나버리고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앞에서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걸 느꼈고 그분들이 나한테 기대했던 거대로 잘 따라갔을 때 만들어진 나의 모습 자체가 너무 빈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걸 알았을 때 미치도록 이제 두려웠죠.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정말 내가 앞으로 아빠가 돼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한 얘기밖에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얘기 공부 열심히 해라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저잖아요. 잘 돼봤자 전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반대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확 실망을 시킨 다음에 조금씩 보여드린 거죠.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하면서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시고 지금은 나중에는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뭘 해도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진짜 용돈. 현금.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려고 보험 영업을 배우시려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진짜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분명히 성과가 별로 없었을 거거든. 처음에는 제가 그렇죠. 예상하기로는. 네. 어떠셨어요? 그 기간 어떻게 보내셨고 뭐 영업을 좀 남다르게 배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사실은 제가 대학교 4학년 학교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학생인데 보험을 시작해 보셨군요. 예,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일단 많이 받고 여러분 보험 관련된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해외에 번역된 것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 보험왕들 쓰신 책 되게 많아요. 많죠.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맞아요. 계속 나와요. 맞아요. 다 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가서 돈 내고 이제 배웠어요. 그 영업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오면은. 그럼 이제 그걸 배우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해서 세미나 영업을 좀 시도를 해보고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 강사로서 선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듣게끔 하는 그거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전자책도 막 만들어서 한번 이제 들여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영업사원으로 봐주시지 않고 얘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들어주시다 보니까 요거의 중요성을 알아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사업적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험 영업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벌면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수업을 듣는데 엄청난 돈을 지출하시고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기준은 그거예요. 제가 대학 때까지 들였던 돈 이상은 써야 되지 않았겠냐 이 생각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거에 이 정도 등록금을 내는데 그럼요. 그 이상의 정말 무슨 스킬을 배우는데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네, 왜냐면 그 정도 투자해서 모습이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이 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일단 내리고 나머지 30대, 20대 후반부터는 내가 그 돈을 다 써서라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승님들 많이 찾으러 다녔었고 분이 강의하셨던 걸 듣고 이분들이 파산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잘 되기만 한 사람들을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돈만 잘 버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이 뭐였냐면 망했다가 잘 되는 사람들을 강의만 또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스쿨몬스터라는 강연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예전에 아이웨딩이라는 회사도 처음에 창업자로 설립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 한 5년 지금 만으로 딱 5년 설립된 지는 5년 됐고 5년 되셨어요? 그분 만난 지는 거의 6년 정도 됐죠. 아 그러시구나.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운명이요? 그분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럼요. 뭐 저는 뭐 여러분이 저의 인상을 바꿔주셨죠 스승님들이.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꿔주신. 네.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업적으로 구현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막 이런 거 제로 이런 거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도덕경 괜히 막 그럴듯해 보이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사업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